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 끌리는 말투, 호감 가는 말투, 어떤 상황에서든 원하는 것을 얻는 말하기 법칙, 리운한 지음, 박나연 옮김, 리드리드 출판에서 펴낸 책이고요. 2021년 4월 8일 알라딘 기준 자기계발 주간 23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차 먼저 살펴볼게요. 프롤로그, 당신의 말하기가 예술이 되는 순간. 제1장 교재편, 끌리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제2장 대화편, 말하는 기술을 익히면 대화가 즐겁다. 제3장 감정편, 감미로운 말이 사랑을 키운다. 제4장 설득편, 뛰어난 말재주가 100만 명의 군사보다 낫다. 제5장 강연편, 대중 앞에서 말하기는 하나의 공연 예술이다. 제6장 토론편, 논리적인 말은 토론의 비밀 무기이다. 제7장 협상편,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말에 따라 결과가 바뀐다. 제8장 면접편, 말로 자신을 보여주어야 취업의 문이 열린다. 목차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프롤로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프롤로그, 당신의 말이 예술이 되는 순간. 말하기란 말을 잘할 수 있는 재능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데 재능이라니.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나는 말하기는 재능이라고 단언한다. 말하기에 따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발휘되고 인간관계가 완성되어 사회적 성공을 돕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듯 말하기 능력을 습득하고 훈련해야 한다. 말하기가 기술을 뛰어넘어 예술이 되도록. 그 사람이 하는 말에는 그의 종합적인 자질이 반영되어 있다. 환경, 지식, 경험, 교양, 성격 등 겉으로 보이지 않는 면까지 말로 표현된다. 단순히 어휘량이나 지역적 특색의 억양, 전문 용어 사용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인품이나 인성까지 드러나 상대가 당신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당신이 이를 원치 않는다고 해서 입을 꾹 다물고 지낼 수는 없다. 사회적 관계나 인간관계가 모두 말로 소통되지 않는가? 수화나 메신저를 이용하는 것도 결국 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말을 빼고는 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좋아한다. 그들은 언제나 말로 즐거움을 선물한다. 또 따뜻한 말을 건네는 사람과 교제하고 싶어진다. 그들의 말에는 배려가 담겨 있어 말에 위로받고 힘을 얻기 때문이다. 진실한 말을 우리는 신뢰하며 기억에 남는 말은 오래 간직한다. 달콤한 말은 친밀감을 주고 현명한 말에는 공감한다. 그래서일까 말재주가 좋은 사람은 모든 일이 더 순조롭게 풀린다. 반면 말재주가 좋지 않은 사람은 말실수로 더 쉽게 친구를 잃거나 일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말의 위력을 알기 때문일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말하기를 어려워한다. 정작 의미 있는 말, 주장이나 의견을 말하는 순간에는 말문이 막힌다. 중요한 자리에서 더욱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유창하게 잘하고 싶지만 원하는 만큼 잘할 수 없는 게 말이다. 그 원인을 찾아보면 간단하다. 매일 하는 말이지만 상황이 바뀌거나 상대가 달라지면 같은 말도 다르게 표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어휘를 선택해야 한다.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 더 쉽게 전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말이 통하는 사람에게는 한두 단어로 뜻깊은 의미가 전달되기도 하지만 앞뒤 맥락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말의 순서와 쉬운 단어의 선택이 필요하다. 같은 어휘라도 앞뒤 문맥에 따라 다른 의미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어서 때론 듣는 이의 오해를 부르기도 한다. 어디 그뿐인가? 자기 생각과 다르게 표현된 말이 전달되면서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로 인해 말을 한 목적은 이룰 수 없고 소통은 단절된다. 행동으로 엄청난 실수를 하지 않더라도 말 한마디로 신뢰가 깨지기도 한다.
그래서 말의 의미가 더욱 중요하고 말솜씨의 기술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렇게 뛰어난 말재주는 타고난 것일까? 아니다. 단련된 능력이다. 뛰어난 입담을 가지려면 말하기의 학습과 실천이 필요하다. 이론만 갖고는 말재주가 좋아지지 않는다. 연습과 훈련을 통해 말하기 능력을 기르고 여러 전략과 기술을 사용해 말하기 수준을 올려야 한다. 그런 말재주를 단련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사랑의 달콤함을 더하는 말은 어떻게 할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할까? 사람들은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표현해야 내 의견이 쉽게 받아들여질까? 어떤 말로 상대의 신뢰를 얻고 사업의 길을 넓힐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은 이 책에 있다.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직면하는 말하기 능력과 관련된 모든 측면을 담았다. 일상 교제, 대화, 감정 교류, 설득, 연설, 토론, 협상, 구직 등 총 8가지 상황으로 구분지어 일상의 사례 이론과 실천을 결합했다. 이로써 읽기만 해도 실생활에 유용한 말하기 기술이 예술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 책을 말하기 지침서로 활용하자. 높은 실용성이 단기간에 말하기 교수가 되도록 이끈다. 말로 더욱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맺고 직장에서 더 여유를 가지며 다양한 상황에서 당신의 매력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당신의 말이 예술이 되는 순간이다. 제1장 교제편. 끌리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말하는 능력은 인간관계의 성패를 좌우한다. 말에 강한 호소력을 지닌 사람은 각종 사교 장소에서 호감을 높인다. 우호적인 어감으로 친근감을 주며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폭넓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원하는 일도 순조롭게 잘 풀어나간다. 신뢰를 주는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자. 성공의 첫 걸음이다. 영리한 방법으로 거절하자. 인간관계는 쉬운 것 같지만 너무 어렵다. 특히 친분이 두터운 사이에서 거절하고 거절당하는 일은 서로를 난처하게 만들고 오해와 갈등의 축이 되곤 한다. 그래서 거절은 난이도가 높은 소통 방식이다. 직설적으로 거절하면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를 사기 쉽다. 거절당한 입장에서는 서운함과 불쾌감을 느껴 관계를 단절하기도 한다. 거절도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는 코너에 몰린 쥐꼴로 어쩔 수 없이 부탁을 들어준 뒤 후회를 껴안기도 한다.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교묘하면서도 영리한 말하기 기술인 완곡한 거절법을 사용해보자. 상대의 이해를 구하면서 실망과 불쾌감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어렵게 거절하지만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상대도 이 거절을 기쁘게 받아들이도록 해준다. 결과적으로 인간관계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도록 만든다. 다음 몇 가지 방법을 기억하자. 상대의 부탁 이유를 거절 사유로 전환한다. 이런 일에 경험이 많으신데 이번에는 꼭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상대는 당신의 경험과 능력을 알고 있다. 그래서 당신이 더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부탁을 들어주기 어렵다면 완곡하면서도 정중하게 거절해야 한다. 물론 도와드리고 싶죠. 제가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있지만 과거의 경험이 오히려 일종의 속박이 될 수 있는 것 같네요. 필요하시다면 이 일에 더 적합한 사람을 추천해 드릴게요. 이 대답으로 당신은 부탁한 상대방을 배려하고 있음을 드러낼 수 있다. 대안까지 제시해 줌으로써 해결 방법까지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에 상대는 오히려 고마움을 느낀다. 다음 기회를 약속하며 거절을 표한다. 파티에 초대받았지만 가고 싶지 않을 때는 참 난감하다. 솔직하게 가기 싫다고 말하면 관계가 끊어지고 만다. 가장 현명한 답을 찾아야 한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일이 있어서 참석하기 어렵네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참석할게요.
먼저 상대의 초대에 감사를 전하고 연애에 참석하지 못하는 유감을 표명하자 당신이 말한 다음은 아직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완벽한 거절이 된다. 시간이 없어 참석하지 못합니다. 라는 직설적인 표현보다 완화되어 상대가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 상대가 똑똑한 사람이라면 듣자마자 자신을 배려한 완곡한 거절이라는 것을 안다.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읽어준다. 부탁을 거절하면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때론 악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므로 거절할 때는 완곡하게 진심을 충분히 나타내야 한다. 당신이 그의 심정에 공감하지만 항거할 수 없는 원인으로 도움을 제공하지 못함을 이해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상대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 한 공항의 매표원이 표를 예약하지 못한 여행객에게 대응하는 방법을 예로 보자. 고객님께서 지금 비행기에 탑승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표가 매진되어 다른 방법이 없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도 저희 항공사를 이용해 주시면 그때는 이보다 더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대응하면 고객의 감정을 충분히 고려해 성심껏 도와드리고 싶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표명된다. 더불어 불만을 제기했던 상대의 기분까지 풀어준다. 화제를 돌려 거절을 표한다. 언뜻 보아도 제법 통통해 보이는 여성이 새 원피스를 샀다. 그는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물었다. 이 원피스 어때요? 이 말에는 칭찬해 달라는 속뜻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원피스가 그녀의 장점을 살려주고 잘 어울린다면 원하는 대로 칭찬해 주면 된다. 하지만 원피스가 그다지 어울리지 않아 선뜻 칭찬이 나오지 않는 경우라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말자. 굳이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할 필요가 없다. 원피스는 이미 샀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그녀가 당신 의견을 구하는 것은 자기 판단을 지지해달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럴 땐 디자인이나 색, 무늬를 먼저 언급하자. 진실을 말하기 곤란하므로 어물쩍 화제를 돌리는 방법이다. 이 계절에 참 어울리는 색이네요. 독특한 무늬가 돋보이네요. 올 여름에는 이런 원피스가 유행인가 봐요. 요즘 TV 프로그램에서 그 원피스 자주 보고 있어요. 물론 이때의 말들은 원피스와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책이나 물건, 액세서리 등 무엇이든 상대와 연관된 내용이어야 흥미롭게 듣는다. 그리고 칭찬받고 싶다는 마음에서 벗어나 색이나 디자인, 유행과 관련된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가게 된다. 이렇게 대화를 마친다면 상대는 다시 이 원피스 어때요? 라는 질문은 하지 않는다. 동문서답도 통한다. 유명한 축구선수 베일리에게 기자들이 언제 넣은 골이 가장 자랑스러운지 물었다. 베일리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다음 골이요. 이 대답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정말 교묘하고 멋진 답변이다. 동문서답인 듯 보이지만 베일리의 원대한 꿈과 목표를 보여주었다. 우리도 간혹 당혹스러운 질문을 받는다. 굳이 곧대로 대답할 수 없이 난처한 상황에 놓인다면 다소 엉뚱한 대답으로 회피하자. 아니면 아주 과장해서 대답하거나 완전히 축소해서 답해도 된다. 상대가 그 대답에 어리둥절하면 질문의 핵심을 몰라서 한 대답이 아니라는 의미로 먼저 웃어주자. 그러면 상대는 자신이 신뢰를 범했다고 느낀다. 여지를 남겼다면 적절한 타이밍에 거절한다. 인간관계의 관점에서 볼 때 거절의 이유는 충분히 설명되어야 한다. 수용자의 심리를 고려해 거절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도록 해주는 것이다. 부탁받은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거절하지 말고 부탁을 들어주기 어려운 요소들을 충분히 밝히고 생각해 보겠다는 여지를 남기자. 적당한 타이밍에 적절한 방식으로 완곡하게 거절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상대의 요청이 충족되지 않아도 당신이 부탁을 신중히 생각했다는 믿음을 준다. 그로 인해 상대는 당신을 미워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일자리를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런 부탁은 말을 꺼내기도 어렵지만 거절하기도 매우 어렵다.
상대가 무시당한다고 느끼거나 자존감에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말하고 시간을 얻어야 한다. 그 후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상대가 다시 물어온다. 지난번에 부탁드린 일 어떻게 됐나요? 이때 최대한 정중하게 거절하자. 쉽지 않네요.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담당 부서에 부탁드렸어요. 그렇지만 지원자가 너무 많아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하네요. 제 부탁을 받은 사람도 여간 난처해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다시 말해볼게요. 하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이처럼 상대의 부탁에 당신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말해주자. 당신이 불편을 감수했음을 그가 알아야 오해하지 않고 서운해하지도 않는다. 당신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며 결과는 당신 몫이 아니라는 의미를 전달해야 한다. 당신은 그의 부탁에 최대의 성의를 보였다. 다시 담당 부서에 부탁한다고 전제하면서 기대하지 말라는 복선까지 깔아놓았으니 그 결과에 당신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 직설적으로 거절하지 않았지만 추후의 거절을 위해 충분한 준비를 한 것이다. 서로를 위해 이러한 거절 방법은 자연스럽고 순리적이다. 상대 부탁을 거절할 때 가능한 우호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고 품격을 잃어서는 안 된다. 어떤 방법으로도 도와줄 수 없다면 도움을 청하는 사람의 어려움에 충분한 이해와 동정을 표해야 옳다. 도와주기 어려운 원인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다른 곳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면 더욱 좋다.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지만 당신 능력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그에게 이해시키자. 비록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당신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그는 고마움을 느낀다. 루스벨트는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에 해군에서 요직을 맡고 있었다. 어느 날 친구가 카브리에 있는 섬의 잠수함 기지 건설 계획을 그에게 물었다. 이 계획은 군사 기밀이었으므로 루스벨트는 친한 친구라더라도 정보를 공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직설적으로 거절하면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이냐고 따지고 듣기에 분명했다. 자신을 무시한다며 다시는 보지 말자고 선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루스벨트는 긴장한 척하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비밀 지킬 수 있어? 친구는 기지 계획을 들을 수 있다는 희망에 찬 목소리로 크게 대답했다. 물론이지. 이에 루스벨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도 그래. 루스벨트는 친구의 불합리한 요구를 교묘하게 거절하면서 친구의 체면을 지켰다. 그의 대답은 이미 너도 비밀을 지킬 수 있는데 왜 나는 비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가? 이것이 공정한가? 라는 의미를 시사했다. 친구는 그의 뜻을 깨닫고 인정했다. 거절에도 그처럼 재치와 위트가 필요하다. 속담이나 격언을 활용하자. 속담, 격언, 관용어 및 자주 사용하는 사자성어나 고사성어를 말에 응용하자. 다소 통성적이지만 간단 명료해서 이해하기 쉽고 상황에 따라 절묘하게 쓰일 수 있다. 흙에 묻혀있는 보석은 흙먼지를 씻은 다음에야 빛나는 것처럼 이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면 그 말의 진가가 발휘된다. 선조의 인생 경험이 담긴 속담과 격언에는 생각을 자극하는 삶의 지혜와 심오한 철학이 숨어 있다. 우리가 대화할 때 적절히 활용하면 말의 설득력을 높이고 활발한 말투로 친화력도 발휘된다. 동시에 상대에게 친근한 인상을 남긴다. 속담을 알고 그 의미를 알자. 속담을 문자 뜻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평소에는 향을 피우지 않고 급히 붙여 다리를 끌어안는다 라는 말은 다급할 때 다른 방법을 구한다는 의미이다. 뼈를 감추고 고기를 드러낸다 라는 말은 속마음을 명료하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문장에 내재된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 본래의 말과 의미 사이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뜻을 명확히 이해하고 사용해야 말의 어기가 맞는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오해받을 수 있다. 평소에 고사성어나 속담, 격언, 사자성어와 관련된 콘텐츠나 책을 보면 좋다.
이런 말들은 고리따분하고 나이든 사람이 쓰는 말,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오해하기 쉽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쉽고 재미있는 비유적 표현이 많아 오히려 철학적이고 해아학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또한 한 문장으로 함축해서 표현하므로 직언보다 순화되고 완화되어 상대가 받아들일 때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 오히려 상대를 배려하는 말하기 능력으로 보인다. 무리한 인용은 금물이다. 속담이나 격언의 사용은 언어 표현력을 높이지만 대화의 문맥에 적합해야 한다. 특히 속담에 담긴 감정에 주의하여 전체 문장이나 단락을 표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말의 정확한 뜻이 전달되기 어렵다. 땡땡씨는 우리 부서에서 업무 능력이 가장 뛰어납니다. 그는 늙은 소가 망가진 차를 끄는 것처럼 일을 차분하게 완수해 모두를 감탄하게 합니다. 이 말의 본래 의도는 땡땡씨의 업무 스타일을 칭찬하는 것이다. 하지만 늙었다, 망가진 차라는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 비꼬는 말로 들린다. 이 말을 한 사람이 잘못된 인용을 깨닫고 재빨리 사과해도 상대의 불쾌한 기분까지 지울 수는 없다. 이런 말실수는 정치인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흔하게 한다. 의미를 전달하기 급급해 전체적인 문맥을 보지 못하고 성급하게 인용하기 때문이다. 평소 대화할 때도 표현이나 어휘에 주의해야 하지만 특히 속담이나 격언을 이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잘 쓰는 말이 아니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듣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를 부를 수 있다. 그러므로 쉬운 속담부터 적절하게 사용하자. 대화 상대의 이해도에 따라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속담은 때와 장소를 가려 인용한다. 정보를 교환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진지하고 엄숙한 자리에서는 속담을 사용하지 않는다. 정중한 장소에서도 마찬가지다. 경솔하고 예의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구사하려는 속담이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역할을 할 때 인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려면 먼저 상황과 때에 적합한 속담을 알아두자.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여러 번 설명을 듣는 것보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고 믿음직하다는 의미다. 말은 천둥만 치고 비는 오지 않는다. 큰 소리만 치고 실천하지 않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계란에서 뼈를 찼다. 억지로 남의 결점을 들추어내려는 모습을 비유한다. 대의 명분이 옳게 서지 않으면 말에도 이치가 맞지 않는다. 자기 지위에 걸맞는 말을 하지 않으면 이치가 맞지 않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눈썹과 수염을 한꺼번에 잡으려고 한다. 문제를 처리하는데 경중과 우열을 가리지 않고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경향을 뜻한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말이 많음을 경계하는 말로 말하기를 자중하라는 의미이다. 고자질쟁이가 먼저 죽는다. 남에게 해를 입히려고 고자질하는 사람이 남보다 먼저 해를 입게 된다는 뜻이다. 내가 할 말을 사돈이 한다. 자신이 원망해야 할 일인데 오히려 상대가 나를 원망할 때 쓴다. 물은 깊을수록 소리가 없다. 학식과 덕이 많은 사람은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진중하게 생각하고 말한다는 의미이다. 추어탕 먹고 용트림한다. 사소한 일을 하고서 무슨 큰일이나 한 듯 의시되거나 못난 사람이 잘난 체 한다는 뜻이다. 받는 손은 소리치지 않는다. 이를 능히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은 공연한 큰 소리를 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소에게 한 말은 소문이 안 나도 처에게 한 말은 소문난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말을 조심하라는 뜻이다. 아다르고 어다르다. 같은 내용의 말이라도 말하기 나름으로 사뭇 달라진다는 의미로 쓰인다. 입찬 소리는 무덤 앞에 가서 하라. 함부로 장담하지 말라는 경고이다.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신중하라는 의미도 있다. 혀 아래 도끼 들었다.
말 때문에 큰 화를 부를 수 있으니 말을 항상 조심하라는 뜻이다. 이 외에도 속담이나 격언 등 인용할 수 있는 문구는 무궁무진하다. 모두 알고 전부 사용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과 꼭 알아두고 싶은 것을 기억하자. 그것을 상황에 따라 사용하면 남다른 말솜씨의 매력을 발휘할 수 있다. 언어는 마법을 일으킨다. 입에 쓴 약이 병에는 좋다. 라는 속담은 누구나 잘 아는 말이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데 너무 솔직하게 직언한 뒤 이 속담을 덧붙이기도 한다. 원래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은 법이잖아.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도움이 되는 말로 새겨들어. 자신의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리더라도 받아들이라는 뜻이다. 자기가 직설적으로 표현한 말을 합리화시키는 것이다. 애초에 이 속담을 핑계 삼아 말 조심하지 않고 듣기 좋은 말로 가미하지 않고 배려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진실이고 좋은 의도의 조언이라도 타인의 아픔을 건드리고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몸에 이로운 충고도 쓴맛 나지 않고 귀에 거슬리지 않게 할 수 있다. 같은 의미이지만 상대를 배려한 말로 바꾸어 이야기하면 오히려 덕담이 된다. 이를 위해 언어의 마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상대의 견해를 긍정하자. 언제든 누구나 다른 사람과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므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절대 단도직입적으로 상대의 의견을 부정하지 말자.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고 상대의 의견에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받아들여야 한다. 그 뒤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자. 당신이 제시한 의견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한 관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군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 나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하지만 이처럼 상대방의 말을 긍정한 뒤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 먼저 상대를 긍정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객관적으로 보이고 논리적인 사람으로 보인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의견은 상대가 경청하고 이해하며 받아들인다. 어떤 의견 충돌이 있을 때 강경하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긴장된 분위기만 조성된다. 상대는 난처한 상황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다. 아예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거다. 그러므로 당신이 어떤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일단 상대의 말에 동의를 표하자. 상의하는 말투를 쓰자.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 때는 명령적 어조를 사용하면 안 된다. 가능하다면 온화한 말투로 정중하게 제안하자. 당신의 의견은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땡땡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게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요? 상의한다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이다. 당신이 충분한 존중을 보여줄 때 상대도 당신 의견을 고려하고 상응하는 존중을 보낸다. 예의를 갖추고 대안을 찾자는 의견에 버럭 화를 내거나 강압적으로 자기 의견만 관철하는 사람은 드물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누구와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다. 막무가내로 상대가 자신의 주장만 고집한다면 그때는 당신도 확고한 어조를 사용하자. 진격을 위해 먼저 퇴각하라. 서로 다른 의견으로 대립할 때 전투적인 표현을 쓰지 말자. 곤란하다는 듯 살짝 난처한 표정만 드러내도 된다. 당신이 망설이거나 우물쭈물하는 모습에 상대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한다. 다른 의견이 있다면 말해보세요. 괜찮아요. 상대가 이 말을 건넨다면 그때 당신의 의견을 말하자. 당신 의견이 조금 과하더라도 상대는 자신이 말하라고 제안했기에 말이 끝날 때까지 거부감을 보이지 못한다. 상대에게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인식하도록 도와준다. 상대의 의견을 직설적으로 부정하면 그를 이해시키기 힘들다. 먼저 상대의 의견을 잘 듣고 허점을 찾아야 한다. 그 의견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결과를 분석해 제시하면 상대는 할 말을 잇는다.
상대 의견에 논리적 오류가 있다면 이에 반박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전문가의 의견이나 통계 자료, 사례, 기사 등 사실을 토대로 한 자료가 유용하다. 객관적인 자료일수록 명확한 근거가 되어 상대는 어떤 점에서 자기 의견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된다. 상대가 미처 생각지 못한 반론 자료라면 당신에게 더 유리하다. 사례 설명을 통해 자신의 관점을 증명하자. 상대에게 다른 의견을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특히 소통 대상이 선생님이나 상사, 연장자라면 그들의 관점을 직설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예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 권위를 무시하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대신 그들도 알 법한 비슷한 유형의 사례를 들려주자. 다른 사람이 이와 비슷한 일에 부딪힌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분이 이렇게 처리했는데 결과가 꽤 괜찮았어요. 저희도 그 방법을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타인의 경험을 예로 들어 자신의 관점을 증명하면 좋다. 상대의 체면을 지켜주면서 토론이나 의견 교환의 길을 열어놓는 것이므로 상대가 부정적 견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러한 소통 방식이 직설적인 언행보다 훨씬 똑똑한 처사이며 효과적이다. 독일 황제 윌리엄 2세가 전문가에게 군함 설계도를 보내 평가를 요청했다. 설계도와 함께 첨부한 편지에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이 군함에 들였는지를 설명했다. 몇 주 후 윌리엄 2세는 전문가로부터 보고서를 받았다. 이 보고서에는 매우 상세한 분석이 적혀 있었고 설계도에 대한 극찬으로 시작되었다. 전문가의 평가에 따르면 윌리엄 2세가 설계한 군함은 초고속의 속도를 가졌으며 배치된 무기도 천하무적이었다. 실내 시설은 고급 호텔에 묵는 것처럼 편안하고 화려했다. 여기까지 읽은 윌리엄 2세는 우쭐거렸다. 하지만 보고서 끝 문장은 뜻밖이었다.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슈퍼군함은 단 한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곧 납덩어리처럼 물밑으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이를 보고 윌리엄 2세는 유쾌하게 웃었다. 사실 전문가가 보았을 때 윌리엄 2세의 설계도는 전혀 쓸모없는 종이에 불과했다. 하지만 폐하, 당신의 설계도는 전혀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라고 직언했더라면 윌리엄 2세는 분노했을 것이 뻔하다. 엉터리 전문가라며 권력을 이용해 그에게 해를 가했을 수도 있다. 그것을 짐작한 이 전문가는 언어의 마법을 활용해 칭찬으로 윌리엄 2세를 만족시킨 뒤 조심스럽게 자기 의견을 표출했다. 우리도 일상에서 이 화법을 이용한다면 말로 인한 갈등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